폴란드 정부가 최근 한국산 K2 전차 추가 도입을 위해 신속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을 더욱 확장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자국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의 K2 전차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폴란드가 이처럼 다급하게 추가 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몇 년간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해왔다. 초기 계약을 통해 180대의 K2 전차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800대 이상의 추가 생산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계약 진행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면서 폴란드는 다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폴란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여러 차례 경험한 국가로 안보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선을 확대하면서 폴란드는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 신속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 납품이 가능한 한국산 K2 전차가 최적의 선택지로 떠오른 것이다.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비교해 뛰어난 성능과 신속한 생산 속도를 자랑한다.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폴란드군의 신속한 전력 보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폴란드는 기존의 유럽 및 미국 전차보다 K2 전차의 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루마니아 등 주변국이 한국산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다. 루마니아는 최근 K9 자주포, K1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K2 전차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루마니아가 K2 전차 계약을 먼저 체결할 경우 폴란드의 우선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폴란드가 신속하게 추가 계약을 추진하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전차 도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위산업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폴란드 현지 생산을 지원하며 드론 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성능 개량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또한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등 폴란드군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전차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결국 폴란드는 다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K2 전차 추가 도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계약이 성사될 경우 폴란드는 약 1000대 이상의 K2 전차를 보유하게 되며 이는 유럽 최대의 전차 전력을 보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산업신문고 15년 된 KDDX 유무인 복합체계 등 적용 재설계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세계 각국이 해군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X 사업에도 미래 해양 작전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가 차세대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KDX에도 이를 고려한 첨단 최신 기술을 적용해 작전 운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방산 선진국들이 함정 무인화에 적극 나서는 등 기술력 변화 발전 양상에 주목해 KDX 재설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DX 사업은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와 후속함 건조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소요가 결정된 이후 약 15년이 지난 뒤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미래 해양 작전 환경에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골기 경쟁을 비롯해 글로벌 해군력 양성 경쟁이 본격화되고 기술 발전으로 무인기 인공지능, AI,
전장에 접목하는 등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KDDX 설계에도 최신의 변화를 반영해야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FDI 호위함,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 등 해외 함정의 경우 기본 성능 및 특수 성능을 고려한 첨단 함형 적용, 무인체계 탑재 운용 확대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여러 방면에서 함의 작전 운용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FDI 호위함의 경우 7년간의 설계와 건조를 거쳐 첫 함정이 올해 프랑스 함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그리스에 세척 수출이 예정돼 있다. 이는 첨단 함형을 적용해 내양 성능과 스텔스 능력을 확보했던 덕분으로 평가받는다. 헬기 외의 무인기, UAV, 전용 경납고 설계도 적용해 유무인 복합 운용성도 확대시켰다.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랜 기간 고수했던 건조 기조를 탈피했다. 평면형 다기능 레이더를 장착하고 복합통신 안테나로 다수의 장비를 통합했으며 무인체계 운용 공간을 확보하는 등 차세대 해양 환경을 위한 최신 설계를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실제 우리 해군도 미래 해양 작전을 위한 개념으로 해군형 묠티, 네이비시 고스트, 네이비시 가후스트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030년 해외 방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KDDX에 국내외 기술력 경쟁을 적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KDDX 사업을 어떤 업체가 수주하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변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해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KDDX를 비롯한 함정 건조 시 최신 기술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한 전문가는 2011년 소요를 결정하고 2016년 중기 소요 전환 당시의 작전 운용 성능, 로시으로 KDDX가 전력화되면 글로벌 해양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새로운 전장 환경과 수출 시장을 고려한 최신 기술이 최대한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3. 재계하시슈 포천 오폭 사고. 뜻밖의 수혜자 현대차.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오폭 사고. 현장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현대차의 1톤 포터트럭이다. 당시 오폭으로 무려 8발의 폭탄이 쏟아졌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은 것은 대부분 민가가 별로 없는 마을 끝 군부대 주변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진 성당과 주변 주택들은 크게 파손됐다. 주민 3명을 태우고 성당 바로 옆을 지나던 현대차 1톤 포터트럭의 좌전방 및 우측 20에서 30m 지점에 2발의 MK-82 폭탄이 떨어졌다. MK-82 항공폭탄은 축구장 1개 면적의 살상반경을 갖고 있다. 성당 옆 피폭 지점은 아스팔트 도로지만 깊이 2m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다. 오폭 사고로 가장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당시 트럭에 타고 있던 주민들이었다. 2명이 중상. 1명은 경상이지만 중상자 2명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차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폭격 직후 차문을 열고 나왔다. 당시 CCTV는 폭탄의 위력과 함께 이 트럭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고 후 현장에 몰려온 정부 및 군 관계자, 취재진들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폭탄을 맞고도 멀쩡한 트럭을 보고 놀라는 모습이다. 트럭은 폭격을 맞은 뒤 성당 옆길 좁은 개울에 처박혔는데 6개의 타이어 중 펑크가 난 것은 하나도 없다. 엄청난 폭풍과 파편에 직격됐지만 외관도 멀쩡하다. 사람이 타고 있었던 운전석 유리가 파손됐지만 유리창이 폭탄 파편을 대부분 막아준 때문에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군부대 근처에서 작업을 마친 뒤 트럭을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차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큰 화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트럭 바로 옆 큰 나무들은 통째로 잘려나갔고 트럭보다 멀리 떨어진 주택들도 심하게 파손됐지만 이 소형 트럭은 전복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의 모습과 트럭의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역시 믿고 보는
현대 포터트럭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탈레반들의 애용품기라며 중동이나 아프리카 반군들이 이 트럭을 사용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현대차 트럭이 유입된 경로는 확실치 않지만 중동의 탈레반이나 아프리카 반군들은 대공포 등 중화기를 이 트럭에 거치하거나 병력 이동에 사용하고 있다. 현대차 1톤 트럭. 포터는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동남아 등에서도 승용차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다. 범용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산 제품보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보니 중동, 아프리카에까지 흘러가 반군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몇 년 전에는 미국이 탈레반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해 최첨단 무인기 MQ-9에서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에 맞은 기아차 소렌토의 모습이 큰 화제가 됐다. 당시 소렌토는 지붕만 뚫리고 나머지 차체는 멀쩡해 이 차의 튼튼함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대 기아차가 세계 3대 완성차 업체로 도약하다 보니 이 회사 자동차가 세계 곳곳을 질주하고 전쟁터 사진에도 등장하는 것이다. 요즘 현대차 상황은 뭘 해도 될 집은 된다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다.